안녕하십니까? 가족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맡게 된 박인숙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 1강을 시작할 텐데요. 이 내용에는 가족심리상담사인 만큼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정의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가족의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출생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하게 되죠. 굉장히 그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적으로 친밀한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족 내의 규범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전수하게 되고 함께 그걸 누리게 되는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이런 가족이란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인격 형성에 개인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게 되는 가족 환경, 우리 가족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자녀들의 성향이나 인격도 아마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개인한테 주는 인격 형성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공통의 행동 특징, 문화 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사회 가장 기본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로 놓고 봤을 때요.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이 가족 이외에는 요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으로 한번 예를 든다면 거기 가서 같이 함께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고 선생님들하고 어떤 그 지켜져야 될 규준에 잘 맞출 수 있는 것들을 가정에서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가정을 담당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 집단이 가족이다. 그리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정의하는 것에는 이제 좀 분리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모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성인 남녀 1명 이상의 자녀, 그리고 공동의 거주, 경제적인 협동, 그리고 인정받은 성관계, 자녀 출산 등 보편적인 기능론적 입장을 이제 추구를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가족의 개념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가장 가족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인 남녀가 있게 된다. 그 말은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부고 그 성인 남녀 부부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가족으로 놓고 본다. 그러니까 즉 핵가족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학자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보태게 되죠. 확대된 가족을 얘기하게 됩니다. 가족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근친자를 포함한다. 근친자라는 건 실질적으로 친족의 집단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은 또 법적인 유대나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또 그 외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지. 자, 이분의 권리와 금지라는 것은 여러분 친족 간에 이제 성적인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죠. 근친자끼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성적인 권리는 부부간에는 합의된 그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이제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인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독은 핵가족의 개념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다면 레비 스트라우스는 거기에 근친자까지 포함된 확대된 가족을 가족으로 봤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도은이라는 사람은 가족은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결합에 의해서 부부와 거기서 생긴 자녀로 된 생활 공동체다. 즉 여기서 이제 물론 영속적이라는 결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특히 이제 현대는 한 번 결혼해서 그 가족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족은 그 본인이 가족으로 속해 있는 이상은 마음대로 탈퇴하거나 자유롭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기면 영속적인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최재석은 가족은 가래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 집단이다. 그래서 여기도 친족 집단, 아까 얘기했던 레비스트라우스가 얘기했던 친족 집단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놓고 봤다. 그렇다면 이제 또 유영주는 가족은 이익관계를 떠나는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다라고 이제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다 같은 공통의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마다 가장 좀 중요시 여기고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유영주는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이다. 여러분 아마 이 말에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가족이 형성될 때 어떤 계산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물론 이제 뭐 아이를 낳아서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걸 계산하지만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서 가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아이한테 무조건적인 어떤 애정을 쏟게도 되고 또 부부가 서로 상호 신뢰할 때는 애정을 무한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족이다라고 보는 것이 유영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광규는 거기에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가옥이나 가격, 가풍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문화 집단이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살펴보면 그 어떤 모든 가족 집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집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저 집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집이 있고 각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가풍, 가옥, 가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가족들은 본인 가족들이 만들고 있는 문화 집단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외학자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는 가족을 어떤 의미로 받느냐면 한 집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주에 이제 중점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그 공간 안에 2명 이상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공동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 미국의 인구조사국인데 거기에는 가족들이 또 서로 돕고 몰입되어 있다. 그리고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을 나눈 것이 가족이다라고 올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는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을 강조를 했다면 이 올스는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 이런 어떤 의사결정까지 보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그것을 본 것이 올슨의 얘기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르버라는 학자는 가족은 서로에게 자원이 되고 충족감을 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상호 체계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가 아닌 혈연 집단이라고 됐고 애정적인 집단이라고 한 것처럼 서로에게 그 자원이 된다라는 건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누가 가족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을 할 때 그걸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마다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이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학자들은 현대적인 정의에서 어떻게 이제 했는가 살펴보니까 가족은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로서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가족이다라고 본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 개인으로서 나라는 건 한 사람, 이 세상에 온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사람은 오로지 나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그 개념과 그렇지만 이 내가 속해 있는 나와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가족끼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가족끼리는 서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로서의 공동체성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